여러분, 만약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단 하나의 메시지로 인생이 바뀐다면 믿으시겠어요? 눈 덮인 러시아 외곽,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 시골 농부 한 명과 연결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그저 SNS에서 시작된 짧은 인사 한마디, 그리고 이어진 짬뽕 한 그릇. 이게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국경이 닫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아갔을까요? 아이와 함께 떠난 한국행,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단 1초만 투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믿기 힘든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 이 회색빛 도시의 끝자락에 저는 살고 있는 알리나입니다. 현재 러시아 동부에선 30일 휴전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제가 살고 있는 도시도 저처럼 언젠가부터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느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제 남편 드미트리는 징집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군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확인 중입니다라는 녹음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저는 그 목소리마저 듣지 않게 됐습니다. 보상은 말뿐이었습니다. 군에서 제공한다던 지원금도 흐지부지 됐고 남겨진 건 저와 아들 마샤 둘뿐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에서는 인력 감축으로 계약이 종료됐고 그 후론 시청 청소일, 가정집 설거지, 낡은 식당의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전기세와 난방비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저희 모자는 작은 벽난로 앞에서 온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마샤는 아버지를 잃은 후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고 눈이 내려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이제 마샤에게서 아버지를 데려간 상징 같았습니다. 그날도 일터에서 돌아와 기운 없이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중고 마켓에서 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중이었습니다. 통신요금은 저렴한 선불 요금제를 썼고 와이파이도 근처 카페에서 겨우 터지는 신호를 잡아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짓는 남자라는 소개와 함께 논밭이 펼쳐진 풍경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사진이었지만 뭐랄까요. 그 사진 속 공기에는 평화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무심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좋은 사진이네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알림이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나 씨. 라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번역기를 거친 문장이라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농사 짓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노는 그의 것이었고 손수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정훈 씨와의 대화는 처음엔 단순한 인사말 수준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사람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대화가 전혀 상업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외국 사이트에서 한국과 연결되는 경우는 제품 거래, 환전, 알바 같은 목적이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그저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제 일상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옆에서 잠든 마샤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내 정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어붙였습니다. 이런 말 오랜만에 하네요. 누군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샤를 재우고 난 뒤 핸드폰을 켜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겐 유일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어느 날 밭에서 직접 캔 고구마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군고구마를 굽는 모습과 함께 한국에선 추울 때 이거 먹으면 정말 따뜻해요라는 말이 붙어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그 따뜻함이 제 방 안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도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감자를 사와 벽난로 불 위에 구워보았습니다. 마샤는 말없이 감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따뜻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을 듯이 아프고 또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샤는 말을 잃은 줄 알았는데 그 작은 감자 하나에 마음이 열렸던 걸까요? 저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감자를 먹고 말을 했어요. 그 따뜻한 사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훈 씨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건 알리나 씨가 따뜻한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저와 정훈 씨의 대화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자신이 새벽마다 일어나 논으로 향하는 모습, 손으로 모를 심고 땀을 닦으며 한숨 쉬는 순간들을 사진과 짧은 글로 공유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흐려요. 알리나 씨네도 그런가요? 같은 문장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저도 러시아의 하얗게 덮인 거리, 언손을 녹이기 위해 들른 작은 찻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진짜 추워 보이지만 정훈 씨는 그런 사진들을 보며 마치 동화 속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웃기고 또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가 짬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매콤하고 국물 진한 한국식 해산물 국수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국물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그는 손수 자기가 집에서 만드는 짬뽕 레시피를 번역기를 돌려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양배추, 해산물, 고춧가루, 돼지고기까지 마트에서 모든 재료를 살 순 없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짬뽕 비슷한 무언가를 끓이던 날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돌았습니다. 마샤도 냄새를 맡고 부엌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한 숟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살짝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뜨거워.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샤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TV 속, 책 속의 나라가 아닌 현실 속 따뜻한 일상과 연결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훈 씨가 있는 그곳엔 이렇게 따뜻한 밥상과 말 한마디가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조금 더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정훈 씨는 어릴 적 아버지와 일을 하던 기억, 어머니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명절에 가족이 모여 전을 부치던 추억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웠습니다. 너무도 오래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가족과 모여 웃고 울고 함께 밥을 먹던 그런 삶이요. 정훈 씨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시골이 많아서요. 불편하긴 해도 마음만은 좀 따뜻하죠. 그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삶 속에서도 정훈 씨와의 대화는 작은 창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듯 그 창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터넷상의 존재였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정훈 씨가 한국의 다양한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진 마을길, 겨울이면 새하얀 논에 찍힌 발자국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마치 책 속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괜찮은 나라일까요? 정훈 씨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특히 아이와 함께라면 더요. 아이들을 참 잘 챙겨줘요, 여긴.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곳에 간다면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마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그건 단지 상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훈 씨가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시골 초등학교의 하루를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이들이 고운 교복을 입고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급식 시간엔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만든 따뜻한 밥을 받아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샤에게도 저런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연결도 차가운 현실 앞에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 내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매주처럼 올랐고 약국 선반은 텅 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샤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약을 사러 세 군데의 약국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감기약조차 품절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난방은 사치가 되었고 전기조차 하루 몇 시간씩 끊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마샤는 작은 담요를 돌돌 말아 이불 속에 웅크려 들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 화면에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통신비를 충전하지 못해버린 겁니다.
당장은 먹을 걸 사는 게 급해 핸드폰은 며칠째 꺼져 있었습니다. 정훈 씨와의 대화창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오늘 눈이 참 예쁘네요라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고요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무리 따뜻했던 연결도 결국은 현실 앞에서 이렇게 단절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며칠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기대할 곳도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정육점 앞에서 고기 한 점 살 돈이 없어 그냥 발걸음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처럼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굶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 안에는 얇은 고기 조각 몇 점과 삶은 감자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 자리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샤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정훈 씨, 잘 지내고 계시죠? 며칠 뒤 근처 도서관에서 와이파이를 잡아 핸드폰을 겨우 켰습니다. 온갖 알림이 밀려오는 가운데 제 눈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정훈 씨. 그가 보낸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알리나 씨. 너무 걱정됐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도서관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넘긴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한국이 러시아와의 국경을 재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알리나 씨, 혹시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평소 한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네요. 사실 저도 알리나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알리나 씨도 저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도 정훈 씨에 대한 마음이 커진 상태라 너무 좋았습니다. 국경이 열린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몇 번이고 그 뉴스를 다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러시아 한국 항공 노선 재개 통보, 긴급 인도적 비자 발급 가능성을 논의 중 모든 뉴스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제게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정훈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몇 분 뒤 그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집은 작지만 방 하나는 비어 있어요. 아이랑 지내기엔 좁을 수도 있지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게요. 오시는 날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저는 손에 쥔 핸드폰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 같아서 그저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 잠든 마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 가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마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정훈 씨의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알리나 씨, 이제는 누군가가 알리나 씨를 도와줄 차례인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얼음을 깨뜨리는 듯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고 국경 개방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라는 문이 열린 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러시아 한국 간의 항공 노선이 인도적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재개된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훈 씨에게 단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정훈 씨. 준비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절차를 위해선 서류부터 심사, 예방접종, 여권 재발급까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과정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삶이 무너진 후로 처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샤는 처음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며 조심스레 옷을 고르고 서류를 챙기던 저를 바라보며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샤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그 작은 등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겠다고, 무엇이든 견디겠다고. 출국 심사대에 섰을 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선 마치 북이 울리듯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넘기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그제야 진짜 현실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지나 활주로가 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마샤와 함께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우리를 데려갈 거야. 마샤는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 아래 정갈하게 정리된 도시와 산들, 그리고 정훈 씨가 말했던 초록 들판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착륙 직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곳이 내 두 번째 삶의 시작이라면 나는 충분히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인천공항은 너무도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낯선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훈 씨였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리나 씨 마샤, 환영합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도 마샤의 손을 꼭 잡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훈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낯설었지만 믿고 싶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정훈 씨의 집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샤는 마루 바닥에 조심스레 앉아 방을 둘러보았고 정훈 씨는 얼떨떨해하는 마샤에게 손수 만든 고구마죽을 내주었습니다. 추운 곳에서 오셨으니 속부터 따뜻해지셔야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죽을 받아든 손이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깨우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의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마샤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통역기를 통해 간호사 선생님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툰 한국어에도 친절히 반응해주는 의료진의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어서 마샤는 근처 초등학교의 임시 입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외국인이라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나라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나라.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새 마샤는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공을 차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서툴지만 아이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웃음 하나로 제 아이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오길 잘했어. 밤이면 정훈 씨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별, 러시아에서도 보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같은 하늘 아래니까요. 그 순간 모든 국경과 언어의 장벽이 무의미해지는 듯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두렵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순탄치 않을 거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이민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나라입니다. 그 따뜻한 이름을 저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쟁과 절망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낸 그녀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